태진아님의 부인분께서 치매로 진단을 받았고 저녁이 되면 참 더 힘들어요. 이게 바로 일몰증후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치매 환자를 잘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집에 닥칠 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매 환자를 잘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잘 이렇게 숙지해 주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짠하게 감동을 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. 태진아님의 부인분께서 치매로 진단을 받았고 그 치매로 진단받은 그 부인분을 이렇게 돌보는 이제 태진아님의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. 태진아님이 치매이신 부인분을 이제 돌보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잘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런 점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점도 있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태진아님이 이렇게 영상 속에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부인분이 일어나셔서 아침에는 기분도 좋고 아주 좋은데 낮에 누가 와서 막 떠들고 시끄럽게 하면 조금 힘들어 하세요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. 치매 환자분들은 자극을 강하게 주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자극적인 어떤 상황이 일어난 것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놀라는 거죠. 또는 저 사람들이 나를 기분 나빠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한 치매 환자를 돌볼 때는 자극적이지 않게,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 비슷한 상황에서 환경이 노출이 되도록 조금 이제 지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녁이 되면 참 더 힘들어요 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바로 일몰증후군입니다. 그래서 해가 질 무렵부터 한 6시, 7시 이렇게 저녁이 되는 그 순간에는 치매 환자분들의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.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배에도 더 심해지고 짜증도 더 많이 되고, 어떤 분들은 이제 짐을 싸서 나간다든지,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지? 왜 갑자기 낮에는 괜찮았는데 이 저녁 무렵이 되면 이렇게 더 증상이 심해지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치매라는 병이 생기면서 뇌가 손상이 되니까 우리가 어떤 일몰 시간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기압 변화라든지 기온 변화라든지 이런 환경이 조금 더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것을 뇌가 좀 감지를 못하게 되면서 그 적응 시간 동안 어떤 뇌 안에서의 어떤 혼돈이라든지 선망 같은 또는 배의 증상 같은 게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잘 돌봐야 되나요? 이 일몰증후군은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. 해질 무렵에 뉘역뉘역하고 오후 4시, 5시 또는 저녁 먹고 그 한 6시, 7시 이 시간에는 우리 어머님이, 아버님이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라고 일단 예측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시간엔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뭔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의 환기를 시켜드려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녁 준비를 해야 되면 저녁 준비 같이 할 수 있도록 뭐 콩나물 다듬기라든지 아니면 쌀 씻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한다든지, 아니면 저녁 준비를 좀 일찍 낮에 해놓고 그 4시부터 5시 해가 질 무렵에 같이 산책을 한다든지, 아니면 같이 공놀이를 한다든지, 아니면 같이 노래를 부른다든지,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좀 춤을 춘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분이 불안해하지 않도록, 초조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도록 치매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시간 배려를 좀 해드려야 됩니다. 그럼 많이 좋아지시고요. 이것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셔서 그 일몰증후군이 나타날 때쯤에 그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약물 치료나 이런 것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또 태진아 부인분이 치매로 진단을 받고 너무너무 이제 슬퍼서 눈물이 막 나는데
부인이 있는 데서는 울지 못하겠어서 몰래 부인이 없는 곳에 가셔서 이제 울기도 했다,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, 사실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치매 환자를 돌볼 때 어떤 행동으로는 참 잘하신 겁니다. 왜냐하면 치매 환자를 돌볼 때는 우시면 안 됩니다. 가끔 제가 이제 진료를 할 때도 아유, 치매가 맞습니다. 이제 치매가 시작이 되셔서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 따님이나 또 아드님도 울컥해서 막 눈물이 나오는 분도 있거든요. 그 이제 막 우셔요. 그러면 치매로 진단받은 어머님이 이렇게 따님을 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눈물을 닦아줘요. 예,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마음은 더 아프거든요. 그리고 이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은 왜 오는지에 대한 어떤 감정까지를 다 읽으실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울고 슬퍼할 때 얘가 혹시 나를 싫어하는 건가? 내 가족을 더 힘들게 하는 건가?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가능한 치매 환자를 돌볼 때는 보는 앞에서는 울지 마시고 항상 힘들어도 환하게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치매 환자분들도 마음이 조금 편해지실 수가 있고 또 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태진아 님이 치매 환자를 돌볼 때 참 잘하시는 거는요, 부인분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주변에 어떤 이미 치매를 앓고 있는 그런 가족을 돌본 그 경험자분들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더라고요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. 그건 참 잘하시는 겁니다. 왜냐하면 치매 환자를 돌볼 땐 내가 나 혼자 막 혼자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치매를 환자분을 돌볼 때 꼭 명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, 내가 혼자 치매 환자를 완벽하게 다 24시간 돌볼 수는 없습니다. 내가 혼자 치매 환자를 6시간 이상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의 학대가 일어나고 언어의 학대가 일어날 수 있고 표정의 학대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치매 환자를 돌볼 때는 내가 24시간 혼자 다 돌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다른 분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시간을 환자분을 좀 돌봐줄 수 있게 하고 나는 나가서 다른 활동을 좀 하는,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친구를 만나는 시간도 좀 가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치매 환자를 돌볼 땐 환자뿐만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도 할애를 해서 이렇게 지켜야 오랫동안 치매 환자를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치매 환자를 잘 돌보는 방법, 환자의 마음을 읽는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좀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꽉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주십시오.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